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교과서 한자어 14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정보는 뜻정, 알릴 보로 사물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나 재료를 뜻합니다. 뜻정을 보겠습니다. 뜻정은 마음심과 풀을 청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풀을 청은 날생과 우물청이 합해져서 우물가에 푸른 싹이 자라는 모습으로 푸르다, 막다, 젊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다, 푸르다 이 뜻인 풀을 청에 마음심이 더해진 뜻정은 맑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뜻, 사랑, 본성 등의 의미가 있고 거짓이 없다는 의미의 진심이나 사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알릴 보를 보겠습니다. 알릴 보는 갚을 보라고도 하는데 알릴 보는 다행행과 병부절 또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다행행은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손을 묶는 수갑과 벽에 고정하는 쇠사슬을 그린 글자입니다. 수갑은 죄인을 구속하는 도구인데 죄인을 잡아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행, 행복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알릴 보는 꿇어앉아 있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운 모습 옆에 손이 있는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재판하다, 재판 결과를 알리다, 벌로 죄를 갚다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뜻정, 알릴 보로 사물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나 재료를 뜻합니다. 토의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토의는 칠토, 의논할 의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검토하고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칠토를 보겠습니다. 칠토는 말씀원과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마디촌은 사람의 손목에 점을 찍은 모양으로 손끝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 길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디나 촌수를 뜻하는 글자인데 여기서 마디는 손목까지 길이로 이전에는 길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길이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었기 때문에 법도나 규칙의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토는 말씀원과 법도라는 의미의 마디촌이 결합되어 말을 법도 있게 하여 일을 처리하거나 잘못된 적을 바로잡기 위해 친다는 의미로 치다, 때리다, 다스리다 등의 뜻입니다. 의논할 의는 말씀원과 옳을 의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옳을 의는 양양과 나아가 합해진 글자인데 나아는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끼날이 달린 삼지창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용이 아니라 의장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을 의는 의전용 긴 창에 장식용 양의 머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그린 것인데 양은 상서로움을 뜻하고 아름다움과 정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제사와 각종 의식 행차 등에서 위험을 보이고 격식을 갖추려고 하는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종종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고 배반을 응징하는 의식 등에서 정의로움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옳다, 의롭다, 관계를 맺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원이 더해진 의논할 의는 말을 주고받으며 옳은 답을 찾기 위해 의논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논하다, 토의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토의는 칠토, 의논할 의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검토하고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편지는 편할 편, 종이 지로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일 등을 적어 보내는 글을 말합니다. 편할 편을 보겠습니다. 편할 편은 똥오줌 편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인과 고칠경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고칠경은 탁자를 그린 남녀병과 칠복이 결합된 글자로 손에 막대를 들고 탁자를 고치는 모습인데 고치다, 개선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할 편은 사람에게 맞게 고쳐서 편리해졌다는 뜻으로 편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똥이나 오줌을 뜻할 때에는 변으로 읽는데 똥이나 오줌을 누고 나면 편하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종이지를 보겠습니다. 종이지는 실사와 성씨 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나무를 재료로 종이를 만들기 이전에는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죽간이나 비단으로 만든 천을 종이 대신 사용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지에 실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실을 핵심으로 만든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나라 때 나무로 종이를 만들게 되면서 이를 한지라고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지라고 불렀습니다.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편할 편, 종이지로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일 등을 적어 보내는 글을 말합니다. 표준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표준어는 표할 표, 법도 준, 말씀어로 교육적 문화적인 편의를 위하여 한나라의 표준이 되게 정한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할 표를 보겠습니다. 표할 표는 나무 목과 표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표표는 아랫부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불화가 변하여 보일시로 표기가 된 것이고요. 윗부분은 불길과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똥이나 가볍다라는 의미를 나타냈었는데 동전이나 엽전보다는 화상들이 개발한 약소거음인 증표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쪽지나 표, 증표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가벼움과 표를 뜻하는 표표와 나무 목이 합쳐진 표할 표는 나중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나무에 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글자로 표시하다, 기록하다, 적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도 준을 보겠습니다. 법도 준은 준할 준이라고도 하는데 준하다라는 말은 본보기로 삼는다 또는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법도 준은 물수와 송골매 준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송골매 준은 열십자 위에 세 추가 얹혀진 모습으로 횟대에 송골매가 앉아있는 모습인데 송골매 준에 물수가 더해져서 새가 물 위를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곧게 날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평평하다라는 뜻이 생겼고 또한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고르다, 바로잡다는 뜻이 파생되었고 이후에 기준이나 규격, 표준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어를 보겠습니다.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말씀어는 소전을 보면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양의 글자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말하다, 발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나오는 다섯 오와 입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 중 가장 큰 수인 9를 위에 한 일로 쓰고 가장 작은 수인 1을 아래에 한 일로 쓴 후에 X자를 표시한 것이 다섯 오인데 교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오의 입구가 합쳐진 나오는 말을 주고받다라는 뜻이었는데 나라는 의미로 가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한다라는 본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 앞에 말씀언을 붙인 말씀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쳐져서 말하다, 발표하다, 알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는 표할 표, 법도 준, 말씀어로 교육적 문화적인 편의를 위하여 한나라의 표준이 되게 정한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 14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보는 뜻정, 알릴 보로 사문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나 재료를 뜻하고 토의는 칠토, 의논할 의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검토하고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지는 편할 편, 종이지로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일 등을 적어 보내는 글을 말하며 표준어는 표할 표, 법도 준, 말씀어로 교육적 문화적인 편의를 위하여 한나라의 표준이 되게 정한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